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미국이 대선 전국에 돌입한 가운데 지금 중국 내부는 시진핑과 반 시진핑파 간의 권력 암투가 치열합니다. 시진핑은 선전 개통을 틀어지고 상하이방 정칭홍의 정법 개통에 대해 숙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경찰 깃발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무장경찰과 공안 개통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내밀하게 시진핑을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세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진핑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정치 기재로 그가 당장 실각하는 것보다는 중공이 망할 때까지 집권하는 게 좋다는 논리입니다. 요즘 시진핑에 붙은 별명은 총가속사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멸망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중공은 내후외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권이 위태롭고 미중 관계를 바탕낸 시진핑은 고위 관리에 자제들인 홍얼따이와 장저민, 정칭홍 세력들과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커창은 이미 실권이 없는 총리로 전락했습니다. 경제정책 수립에도 아예 배제됐습니다. 리커창을 대신해 리니프 등 9명의 경제 국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9명이 내놓은 경제 방향은 내년부터 시작될 5개년 계획에 반영됩니다. 중공은 적대적인 대외 환경에서 이들이 내놓은 정책으로 정면 돌파를 한다는 겁니다. 세계은행의 부행장을 지낸 베이징 대학의 리니프 교수는 중공이 발전 잠재력을 발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5, 6%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2030년 이전에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경제권을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하이 교통대 루밍 교수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부원장 차이팡,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장 왕창린 등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위주의 성장과 고급 인력 재배치, 창의적 기술 발전으로 내부 순환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면 된다고 시진핑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계획에서 리커창 총리는 완전 배제된 채 시진핑은 소위 9명의 국사들과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진핑이 한동안 집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논리를 제기한 이는 타이완의 경제학자 우잘롱입니다. 현재 장저민과 정칭홍이 외부 세력을 통해 시진핑에게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우선 홍콩이 그렇고 앞으로는 북한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진핑이 10월까지만 버티면 상하이방은 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잘롱은 미국이 시진핑 체제의 빠른 붕괴를 원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진핑이 있어야만 중국이 철저히 망가진다는 겁니다. 시진핑이야말로 직접 자기 손으로 중공을 무너뜨릴 정치 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시진핑 시하의 중공이 대처하기 쉬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공의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며 그가 갑자기 상황 파악을 하면 미국으로서는 당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공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공산당 내 개혁파도 기대할 게 못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기극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과거 90년 동안 중공의 막스주의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우잘롱은 중공이 사회주의로 시장 경제를 짓눌러 영원한 붉은 강산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을 철저히 붕괴시켜야만 민주정치와 시장 경제를 중국에 심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22일 우잘롱은 시진핑의 최근 대외 정책이 중공의 6가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중공은 군사력이 부족하면서도 제일 돌연 돌파를 시도해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중 관계 악화로 미국이 단교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중 무역 1단계 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더욱 강경하게 나갈 것이고 서플라이 체인도 철수해 수출도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럽과의 관계입니다. 유럽이 돌아서서 중공을 포위하면 그동안 40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한폐렴 책임을
국제사회가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화학 전쟁을 벌이려 한 게 아니라면 숨길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과 서방연합군이 우한폐렴을 가지고 따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방을 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도와 분쟁을 벌이면서 러시아가 인도 편에 선 점, 그리고 아세안이 미국 편에 선 마당에 대일 관계도 최악입니다. 이상 6가지 측면에서 중공은 트럼프를 오판해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게 우잘롱의 결론입니다. 태국에서는 대학생 등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연일 왕실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정치를 안정시키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인식되어 왕실에 대한 항의 시위는 역사상 아주 이례적입니다. 태국인들은 시위에서 손가락 3개를 치켜 올리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3가지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개헌과 국회 해산, 재인사 탄압 중지를 주장하다 항의 시위의 새가 불어나자 왕실에 대한 3가지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습니다. 태국 국왕의 정치 관여 금지, 왕실 예산의 삭감, 국왕 모욕죄 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우한폐렴으로 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GDP가 10% 이상 하락했고 1,000만 명이 해고되거나 무급휴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져 금을 내다 파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왕실은 너무나도 부유합니다. 현재 국왕은 라마 10세인 마하 와치랄롱곤입니다. 태국 국왕의 재산은 전 세계 왕실 가운데 1위로 430억 달러나 됩니다. 2위가 브루나이 국왕, 3위가 사우디 국왕입니다. 돈이 많아 생일 때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조차 태국 국왕의 3분의 2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태국 국왕은 태국 전역의 알짜배기 땅을 소유한 거부입니다. 방콕만 하더라도 86평방킬로미터의 땅으로 4만 건의 임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년 임대 수익이 하나로 4천억 원 정도입니다. 주식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심부의 유명 쇼핑센터인 시암센터의 지분 가운데 4분의 1이 시리와 나와리 공주 소유입니다. 태국에서 왕실에 관한 언론 자유는 없습니다. 언론 자유가 아니라 태국 형법 11조는 왕실에 대한 비판을 아예 불경죄로 못 받고 있습니다. 국왕이나 왕실을 비웃었다가는 바로 체포되거나 실종됩니다. 심지어는 캄보디아로 도망갔다가 납치된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심지어 왕실의 애완견을 조롱하는 것도 불경죄입니다. 현 국왕의 부친인 후미폰 국왕의 애완견은 국견, 나라의 개로 봉해질 정도였는데 이를 비웃은 이가 무려 37년형에 처해졌습니다. 태국 역사상 최초인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반기는 역설적으로 우한폐렴 덕분입니다. 우한폐렴은 일부 국가에서 바이러스 파시즘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태국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왕실의 행태를 개선할 촉매자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공에 대항하는 타이완을 응원하는 국가로 이루어진 밀크티 연맹에 힘입은 바 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공의 동펑 21 탄도미사일의 잔해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중공이 며칠 전 남진해로 발사했다는 미사일 중 하나로 보입니다. 8월 25일 광시성 똥란현 창장전이 주민들에게 공표한 긴급 통지문입니다. 통지문은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전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하 지점을 피해 산간의 동굴로 피신하거나 집에서 나와 개활지로 대피하라는 지침입니다. 주택에서 2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낙석이 발생할 수 있는 산기슭은 피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낙하한 비행체의 잔해는 반경 5km에 흩어지는데 멋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공이 항모 킬러라는 동펑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일부 매체들은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한 반면 블룸버그와 NHK는 펜타곤 관계자를 인용해 사실은 4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중공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4발입니다. 이 가운데 2발은 중국 내륙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똥폰 계열 미사일이 항모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8월 23일 배편으로 타이완으로 피신하려던 홍콩인 12명이 홍콩 동남 해역에서 광동성의 중공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홍콩 자유화 운동에 참여한 이들인데 현재 선전에 구류된 상태입니다. 중공 당국에 충성을 바치던 성룡의 베이징 호화주택 두 채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베이징의 중심 똥즈먼에 있는 주택 두 채로 하나는 성룡, 하나는 그의 아들 빵주밍 소유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몰수당해 경매에 붙여진 겁니다. 경매 시초가가 7,190만 위엔, 한화로 129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한 성룡의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성룡의 아들 빵주밍은 이 호화주택에서 마약을 하다 베이징 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면했습니다. 이는 성룡이 중공에 잡힌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